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 박윤호입니다. 브라이틱스 알고리즘 사례 시리즈 NER Named Entity Recognition 메소드 엔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체명 인식 Named Entity Recognition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설명을 마친 다음 메소드 엔터 시나리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제 인공지능 조교인 비토리아가 하겠습니다. 비토리아, 부탁해요. 오케이, 땡큐, 로버트. 안녕하세요. 로버트 박사님의 AI 조교 비토리아입니다. NER, Named Entity Recognition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텍스트 분석의 한 영역인 NER, Named Entity Recognition의 개념을 이해하고 시나리오를 통해 개체명 인식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NER, Named Entity Recognition은 말 그대로 Named Entity, 이름을 가진 개체를 Recognition,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체명 인식이라고 합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제공하는 정보통신 용어 사전에 따르면 NER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정의해둔 사람, 회사, 장소, 시간, 단위 등에 해당하는 단어를 문서에서 인식하여 추출 분류하는 기법. 추출된 개체명은 인명, 퍼슨, 지명, 로케이션, 기관명, 오거니제이션, 시간, 타임 등으로 분류된다. 개체명 인식은 정보 추출의 목적으로 시작되어 자연어 처리, 정보 검색 등에 사용된다. 실무적으로 표현하자면 문자열을 입력으로 받아 단어별로 해당되는 태그를 출력하는 멀티 클래스 분류 작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Any, Named Entity는 무엇일까요? Any는 문자열 내에서의 기관명, 인물, 장소뿐만 아니라 화폐, 시간, 퍼센티지 표현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등장했습니다. 이후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으나 대체로 사람 이름이나 지명 등 고유명사가 이에 해당한다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정의된 Any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일반적인 개체명으로 인물이나 장소 등의 명칭이 이에 해당하고 두 번째, 특정 분야 개체명으로 전문 분야의 용어가 이에 해당합니다. NER은 자연어 처리,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연어 처리를 이용한 정보 검색과 요약하기, 질문 답변, 지식 베이스 구축 등 다방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계 번역,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품질을 높이며 사용자에게 맞춤형 번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캐시우드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캐시우드가 아닌 현철나무 혹은 돈나무라고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러면 번역 오류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불편함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반면 캐시우드를 사람 이름으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면 번역 품질뿐만 아니라 사용자 경험까지도 함께 향상될 수 있습니다. NER은 문장을 토큰 단위로 나누고 이 토큰들을 각각 태깅해서 개체명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게 됩니다. 한편 단일 토큰이 아닌 여러 개의 토큰의 결합으로 하나의 개체명이 완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어 문화권에서의 성명 표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클 조던은 두 개의 개체명이 아닌 하나의 개체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의 토큰을 하나의 개체명으로 묶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태깅 시스템입니다. 태깅 시스템에는 BIO 시스템과 BIESO 시스템의 두 종류가 있는데 실무에서는 주로 BIO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BIO 시스템은 개체명이 시작할 때 begin을 토큰이 개체명 중간에 있을 때는 inside를 토큰이 개체명이 아닐 경우에는 outside를 붙여주게 됩니다. 논문 ASAB용 딥러닝 for Named Entity Recognition에 따르면 NER 모델의 구조는 그림과 같이 세 단계의 프로세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Distributed Representations for Input 인풋 데이터를 벡터 등으로 표현하는 층으로 Pre-trained Word Embedding
캐릭터 레벨 엠베딩, POS, 태그, 가지 티어 등을 이용합니다. 2. 컨텍스트 인코더, 문맥 정보를 인코딩하는 층으로 CNN, RNN, 랭귀지 모델, 트랜스포머 등의 모델을 이용합니다. 3. 태그 디코더, 태그 정보를 디코딩하는 층으로 소프트맥스, CRF, RNN, 포인트 네트워크 등의 모델을 이용합니다. 단, 모든 모델들이 위의 구조를 엄격히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딥러닝 쪽 모델들은 엔드-투-엔드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계가 명확히 나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접근법을 포함한다면 대체로 위와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NER 함수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브라이틱스 NER 함수는 NLTK를 지원합니다. NLTK에서는 개체명 인식기 NER 첨커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별도 개체명 인식기를 구현할 필요 없이 NLTK를 사용해서 개체명 인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의 결과에서 제임스는 펄슨, 디즈니는 조직 오거니제이션, 런던은 위치, GP라고 정상적으로 개체명 인식이 수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라이틱스 NER 함수는 스페이쉬를 지원합니다. 스페이쉬는 자연어 처리를 위한 파이썬 기반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브라이틱스 NER 함수는 CRF를 지원합니다. CRF, 컨디셔널 랜덤 필드는 맥시멈 엔트로피, 마코프 모델의 라벨, 바이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방법입니다. 스퀀스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스퀀스 리스폰스를 찾는 클래시파이어입니다. 입력 데이터의 형태는 숫자, 단어, 패턴 등 다양하고 이들을 소프트맥스 리그레이션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벡터로 변환하기 위해 포텐셜 펑션이 이용됩니다. 자, 이어서 롤로가 메소드 엔터테인먼트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 AI 롤로입니다.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소드 엔터 시나리오는 드라마 사례를 기반으로 한 가상의 상황입니다. 사례의 주인공은 메소드 엔터에 취업한 베키의 예진입니다. 메소드 엔터의 커뮤니티 매니저 베키는 소속 연예인을 상대로 한 심각한 악성 댓글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확인하여 악성 댓글을 지우는 스피너 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지만 퇴근 후에 올려진 댓글에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베키는 댓글을 사전에 분석하여 악성 댓글로 판단되면 댓글이 등록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보려 합니다. 예진은 특히 댓글에 사람 이름이 들어간 경우 악성 댓글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악성 댓글 탐지에 이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 아이디어의 검증을 위해 브라이틱스를 이용 손쉽게 NER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분석의 목표는 개체명 인식을 통해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 댓글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치열한 연예 계정에서 소속 연예인의 이미지 관리는 중요합니다. SNS 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한 상황에서 악성 댓글이 연예인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적극적인 댓글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개념의 검증, POC를 위해 온라인 댓글 데이터를 수집하여 튜토리얼에 정리하였습니다. 댓글, 텍스트에 NCR 분석을 적용하여 사람 이름이 들어간 내용을 추출합니다. 데이터가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갑니다. 브라이틱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을 수행합니다. 텍스트 분석 과정에 따라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고 NCR 함수로 분석합니다. 이후 앙상블 분류 분석을 진행하여 성능을 비교합니다. 자세한 분석은 실습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이틱스를 통해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에듀테이너가 아니라 개그우먼 이수지라 놀라셨죠? 이번 모델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델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데이터는 온라인 댓글 데이터로 1000개가 있으며 이 중 악성 댓글이 절반인 500개입니다. 의미가 없는 특수 문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레귤러 익스프레션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함수는 특정 패턴의 문자열을 제거, 추출,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함수로 여기서는 remove로 설정합니다. ner 함수를 사용하여 이름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댓글 속에서 추출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연어 처리 라이브러리인 NLTK로 메소드를 설정하고 익스트랙션을 펄슨으로 설정했습니다. 아웃풋 테이블에서 named entity regex 코멘트 텍스트 칼럼이 생성되었고 추출된 인명이 리스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추출한 인명 단어를 댓글별로 알아보고자 파이썬 스크립트 함수를 사용해 사람 이름의 개수를 댓글별로 카운트하여 새로운 name count 칼럼에 기록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name count 칼럼에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톡식 칼럼의 값이 1인 경우, 즉 악성 댓글인 경우에 댓글 속에 인명이 몇 개 정도 들어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필터 함수를 사용해 악성 댓글로만 구성된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고 총 500개의 데이터 로우가 추출되었고 전체적인 인명 추출 빈도를 파악하고자 파이 차트를 그려보았습니다. 악성 댓글의 경우 댓글 속의 인명이 대부분 카운트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게는 127개까지 있었네요. 대단합니다요. 이번에는 톡식 칼럼의 값이 0인 경우, 즉 악성 댓글이 아닌 정상 댓글인 경우 댓글 속에 인명이 몇 개 정도 들어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상 댓글의 경우 인명이 0에서 5개까지 카운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ML 분석을 하기 위해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큰화 작업을 수행합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및 부사를 토큰화했습니다. 스토버즈 리무버 함수로 의미 없는 불용어를 제거합니다. 토큰화되고 불용어가 제거된 댓글 데이터를 닥2백 함수로 벡터화하여 문서별로 수치화합니다. 각 댓글에 대한 임베딩 결과값이 한 개의 칼럼 안에 100차원 어레이 형태로 되어 있기에 array2 columns 함수를 사용하여 100개의 컬럼으로 분할합니다. 홀드아웃 테스트를 위해 데이터를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으로 분할합니다. 에이다 부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트레인 함수로 분류 모델을 생성합니다. 닥2백 함수에서 생성된 100개의 칼럼을 피처 칼럼즈로 라벨 컬럼은 톡식으로 지정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이번 에이다 부스트 모델은 NER로 도출한 댓글 속 인명 개수 칼럼인 네임 카운트 칼럼을 피처 칼럼즈에 추가하여 댓글의 악성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을 학습합니다. 에이다 부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프레딕트 함수로 테스트 데이터 셋에 대한 악성 여부를 예측합니다. 예측 결과가 프리딕션 칼럼에 나왔습니다. 예측 결과에 대한 성능을 평가해 봅니다. 댓글을 문서 단위로 단순히 100차원 임베딩하여 생성한 100개의 칼럼들로 댓글의 악성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모델의 경우 정확도가 0.7이 나왔습니다. 다소 아쉬운 결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모델의 피처 칼럼즈에 네임 카운트 칼럼을 추가한 두 번째 모델의 경우 정확도가 0.945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에이다 부스트 분류 모델의 결과보다 두 번째 모델의 성능 지표 값이 더 좋았습니다. 즉, NER 기법을 적용해 댓글 속 인명을 카운트한 값을 탐지 모델에 추가한 모델이 좀 더 악성 댓글 탐지에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NER 기법을 사용해 인명이 많이 들어간 댓글일수록 악성 댓글일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는 베키의 추측은 사실이었고, 이를 이용 더 높은 성능의 악성 댓글 탐지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상 객원 나레이터 아바타 이수지였네요. 감사합니다.